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도시개발법.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갖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이름대로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를 해나가는지 그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이죠.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앞에 신자 붙여갖고 신도시개발, 검단 신도시 같은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 저희 도시개발사업 얘도 국토법의 도시군 계획사업의 하나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하면 세 가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 중에서 시설사업의 절차만 국토법에서 대표적으로 규정하고요. 개발사업의 절차는 개발법,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은 다 국토법의 부속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이제 신도시개발인데 정확하게 의미부터 보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게 정확한 의의죠.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 그래서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갖고 건물 지을 땅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기존 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갖고 택지난, 아파트 짓고 이럴 땅이 부족해요. 택지난이 발생하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땅, 뭐 산이라든지 논밭, 농지, 논밭, 산. 자, 이런데 전격적으로 무슨 신도시 개발합니다.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 그리고 개발구역의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거죠. 그럼 포크레인 수백 대 동원해갖고 산 다 깎아내요. 절토. 그 다음에 논바닥 다 메꿔갖고는 땅을 만들죠. 성토. 그리고 평평하게 다지는 정지. 절토, 성토, 정지. 형질 변경. 이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지로 바꿔놓고요. 건물부터 때려 짓는 게 아니고 기반설부터. 그래서 특히 도로부터 반듯반듯하게 체계적으로 배치. 그래서 도로가 체계적으로 나면서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이게 되는 일단의 대지. 이거를 법률용어로 가로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건축법에서 이 가로구역을 단위로 허가권자 건물의 높이 지정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로구역을 만들고요. 이 가로구역 안에서 각각의 이제 필지들을 또 구획합니다.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지번을 쭉 구역. 가로구역에서 구획되는 각각의 토지들을 획지라고 해서 가로구역 할 때 구자, 획지할 때 획자 따고 구획 정리.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반듯반듯하게 구획을 정리하죠. 그래서 이 형질 변경 구획 정리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농지나 산지를 건물 지을 반듯반듯한 땅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 자, 이게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횡한 거죠. 땅만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 택지를 분양해갖고 건설회사가 여기다 아파트 짓게 되면 주택단지, 공장을 짓게 되면 산업단지. 이 나중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되니까 단지나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개념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철저하게 뭐만 놓고 하는 거냐?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토지만 내자. 그래서 이해관계인 즉 조합원도 토지 소유자만 대상이 됩니다. 철저하게 땅만 놓고 하는 사업이 되고요. 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시행자가 싹 수용한다는 게 보상금 주고 원 토지 소유자 다 쫓아버리는 거죠. 소유권 다 뺏어갖고 강제적으로 사업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집단적인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는 강제적인 수용을 하고요. 수용 방식으로 하면 장점 신속. 다 쫓아내고 하니까 신속하게. 대신 단점. 수용은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이 되는데 보상금. 올해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로 풀릴 보상금 7조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엄청난 거 이거 확보가 돼야. 즉 돈이 있어야 수용 확보할 수가 있죠. 보상 확보에 어려움. 그 다음에 딱 공사해갖고 똑같이 개발이 돼요. 획일적 개발. 우리나라 1기 신도시, 뭐 일산, 분당 다 똑같이. 그래서 장점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점. 이 단점을 보완해주게 한 장치. 그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이죠. 그럼 사전에 현금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보상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토지 소유자 원하면 땅으로 보상해주겠다. 사후 현물 보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 그게 재정론의 정답. 토지상환 채권 발행해서 보상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개발되니까 시행자가 공사하기 전에 농지나 산지를 바로 분양해버립니다. 이거를 원용지. 공사하기 전에 원용지를
공급해왔고 이 원용지는 공급받은 자가 따로 이 개발, 그래서 좀 색다르게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토지자원채권, 원용지 이런 것들이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중요한 논점이죠. 그럼 수용 방식은 수용이 되니까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주로 공공이 합니다. 자, 1번에서 환지 방식은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토지의 교환. 그래서 2번, 지가가 땅값이 너무 비싸갖고 수용이 안 될 때, 안 그래도 수용 방식은 보상 확보가 어렵다 그랬는데 땅값도 비싸면 도더군다나 수용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갖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 받아갖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방식이냐? 환지 방식. 그래서 토지 소유자 A, B, C 뭐 쭉 있으면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갖고 공사 끝났어요. 그럼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만들어진 땅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거를 공사하기 전에 큰 토지 대신 공사 후에 새 토지로 교환해준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수용하는 거 아니니까 보상금 확보가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큰 장점. 근데 단점은 이 동의가 장점이자 단점.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동의받기까지 오래 걸리고요. 어떻게 꾸역꾸역 동의받아갖고 공사했어요. 나중에 새 토지 주는데 서로 좋은 땅 받으려고 싸우죠. 이해관계가 대립되니까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등기, 청산, 수용 방식보다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거꾸로요. 수용은 신속한데 돈이 필요한 거고 환지는 돈은 필요 없는데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그리고 환지 방식은 수용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죠.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개발사업학에서 만든 조합. 이 조합이 자기들 동의받아갖고 사업하고요. 끝나면 새 토지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 이거를 환지 방식. 그래서 크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차하고 밑에 보시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이란 개념부터 한번 보면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 밑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게 한 사업이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근데 개념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그 절차 밑에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라고 하고요.